안녕하세요. 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개해드릴 비밀노트의 주제는 수열 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내용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시그마 문제의 풀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번 비밀노트를 보시고 매우 황당해할 학생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개나우 수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목표가 바로 수학의 개념을 최대한 쉽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문제에 최대한 쉽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밀노트의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너무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시그마가 문제에 나왔는데 안 풀어지면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 수열을 나열해 본다. 실제 예제를 보면서 자세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는 2018년 3월에 시행되었던 교육청 모의고사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기에도 시그마, 여기에도 시그마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지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 개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조화 수열인지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시그마만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비밀노트의 개념으로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가 문제에 나왔는데 안 풀어지면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나열을 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K에다가 1부터 2, 3, 4 대입해 가면서 5까지 대입한 것들을 모두 다 더하라 라는 뜻이죠. 실제로 K에다 1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K에다 1을 대입을 하면 1분의 1이 되네요. 시그마라는 뜻이 더하기니까 더하기. K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2분의 1, 3을 대입을 하면 3분의 1이 되고 4, 5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까지 대입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5까지 대입을 해서 더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변을 정리를 하면 A는 상수니까 A라고 그대로 쓰고요. K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2, 3, 4 대입해서 5까지 대입한 것들을 다 더하라는 뜻이니까 K에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K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3분의 1이 되고요. 4분의 1, 5분의 1, 마지막으로 K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 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호가 되고요. 3분의 1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호가 되고 4분의 1, 5분의 1도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는 우변에 있는 6분의 1만 이항을 시키면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6분의 5라는 값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2015년 6월 달에 실시되었던 평가원 2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AN이라는 수열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디에도 이 AN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시그마라는 기호 하나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역시 시그마가 문제에 나왔는데 안 풀어지니까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수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 말은 K에다가 1부터 2, 3, 4 대입하면서 N까지 대입한 것들을 다 더하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A10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대입하지 마시고요. N에다가 9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n에다가 9를 대입을 했으니까 우변에 있는 n에도 역시 9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제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수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K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2 빼기 A1이 되고요. 시그마라는 뜻이 역시 합이니까 K에다 1을 대입을 하면 A3 빼기 A2가 되고 3을 대입을 하면 A4 빼기 A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K에다가 99를 대입을 하면 A10
빼기 A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19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소구가 되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A3과 마이너스 A3이 역시 없어지고요. 그러면 결국 쭉 없애보면 결국 A4랑 A9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거는 A10과 A1이 남으니까 A10 빼기 A1이 19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A1의 값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A1의 값을 대입을 하면 A10은 19 더하기 15, 즉 34라는 값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4점짜리 문제지만 비밀노트에서 공개한 시그마 문제의 풀이 방법처럼 수열을 나열해 보면 쉽게 4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제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AN과 BN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죠. 등차인지 등비인지 계차인지 조화인지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시그마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시그마 문제가 나왔는데 안 풀어지고 있으니까 시그마 문제의 정의에 따라 수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나열해 보죠. K에다가 2를 3을 대입해 가면서 10까지 대입해서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2 B1 더하기 K에다가 2를 대입해 보죠. A2 더하기 2 B2가 되고요. 3을 대입을 하면 A3 더하기 2B3이 됩니다. 그래서 10까지 대입해 가면 A10 더하기 2B10이 되고요. 그 값이 16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은 역시 시그마가 나와 있고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나열을 해보면 K에다가 1부터 2, 3, 4 대입해 가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0까지 대입을 한 B10까지의 합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n에다 1을 넣었을 때 A1 더하기 B1은 10이다 이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A2 더하기 B도 역시 10이다 라는 뜻이고요. 3을 대입을 했을 때 A3 더하기 B3도 역시 10이다 라는 뜻이고 10을 대입을 한 A10 더하기 B10도 역시 10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A1 더하기 B1 더하기 B1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죠. 자, 이 부분은 역시 A2 더하기 B2 더하기 B2라고 생각을 해도 될 테고요. 이 부분도 역시 A3 더하기 B3 더하기 B3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역시 A10 더하기 B10 더하기 B10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더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부분이 10이 될 테고요. 이 부분 역시 10이고요. 이 부분 역시 10, 이 부분이 역시 10이 됩니다. 따라서 10이 몇 개가 더해지나요? 네, 총 10개가 더해집니다. 10이 10개가 더해지니까 10 곱하기 10이죠. 그리고 남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B1, B2, B3, 그래서 B10까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10까지만 남게 되죠. 근데 그게 160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일부분이 되겠죠. 160에다가 좌변에 있는 10 곱하기 10, 즉 110을 이항을 시키면 100을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그
그 값은 60이라는 값을 쉽게 역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의외로 시그마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다고요?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개한 비밀노트의 개념이면 어떠한 시그마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것과 풀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비밀노트를 이용해 복습을 하면서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이 내용을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 그노우는 다음 비밀노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